안녕하세요. 라프라스TV 써니입니다. 여러분, 웨더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오늘은 웨더링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웨더링의 웨더는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날씨를 뜻하는 영어 단어이죠. 웨더링의 사전적 의미는 풍화작용입니다. 그런데 프라모델에서 말하는 웨더링은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프라모델에서 말하는 웨더링 역시 날씨를 뜻하는 웨더에서 따온 말인데요. 날씨 변화에 따른 느낌을 표현해주는 기법을 말합니다. 오래된 느낌이나 비와 바람에 퇴색된 느낌을 표현해주는 기법을 바로 웨더링이라고 합니다. 웨더링의 기법에는 회화적 기법과 사실적 기법이 있는데요. 회화적 기법은 바로 그림처럼 표현해주는 것을 회화적 기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기본 도색이 완료된 모델 위에 애니메이션처럼 표현을 해주거나 명암을 주어서 일반 그림처럼 표현해주는 것 등이 바로 회화적 기법입니다. 그러면 사실적 기법은 무엇일까요? 사실적 기법은 계절 표현이나 오래된 느낌을 표현해주는 것인데요. 그 종류에는 벗겨짐이나 빗바람, 또 때묻음 이런 것을 표현해주는 치핑 기법과 밝은 부분을 표현해주는 드라이 브러싱 기법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그먼트라고 하는 가죽 느낌이나 표면의 질감 또는 무늬 등을 표현해주는 기법 등이 있죠. 이 중에서 우리는 사실적 기법에 속하는 치핑 기법과 드라이 브러싱 기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에요. 이렇게 좀 많아 보이지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물감 종류인데요. 저희가 썼던 아크릴 물감이고요. 이거는 에나멜입니다. 네, 에나멜 도료인데요. 이거는 있으신 분들은 에나멜 도료를 써도 좋습니다. 네, 이게 뭐 실버나 검정, 브라운 있으면 더 좋고요. 또 이거는 엔진이라고 써 있는데 기름때를 표현해주는 도료예요. 네, 이거는 아마도 집에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거고요. 저희는 그냥 있는 걸 가지고 표현을 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고, 저희가 하이라이트 부분을 표현할 때는 저는 이 실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버가 없으신 분은 이렇게 그냥 흰색으로 해서 아주 옅게 표현을 해주셔도 되는데, 사실적인 부분을 표현하기에는 실버가 더 좋아서 저는 실버를 사용하거든요. 네, 뭐 두 개 다 있으신 분들은 두 개 다 사용해 보시고 비교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구멍이 슝슝 뚫린 이 스펀지와 그거보다 조금 덜 뚫린 이런 스펀지 두 종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거 있죠. 밀도가 너무 높은 거나 약간 스티로폼 느낌이 나는 이런 거는 표현을 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붓이 있어야 되는데요. 붓은 여러분 이렇게 평평한 평붓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좋은 붓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망가진 붓 있죠. 이 망가진 붓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망가지 않은 선까지 한 6mm, 7mm 정도를 놔두고 잘라내면 됩니다. 보이나요? 네, 이렇게 잘라내서 저는 이렇게 붓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좋은 붓 안 쓰셔도 되고 망가져 있는 붓 아무거나 이렇게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된 붓도 하나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이 붓은 이렇게 기름때 같은 거나 물 흘러내림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 붓보다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레트 있으면 되고요. 준비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짠! 우리가 오늘은 지난번에 완성했던 이 기체 있죠? 네, 그 기체로 할 건데 절반을 제가 치핑과 드라이 브러싱 기법으로 하고 절반은 그냥 놔둘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로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이 반만 치핑 기법을 써서 이 금속이 벗겨지고 녹슨 표현을 해주려고 합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브라운 컬러를 쓸 거예요. 자, 이 브라운 컬러를 써서 녹슨 표현을 해줄 건데요. 이 구멍이 많이 뚫린 부분이 아닌 구멍이 덜 뚫린 이 스펀지로 네, 아주 조금 찍어줍니다. 네, 근데 이걸 바로 표현을 해주기에는 이 물감이 너무 뭉쳐있기 때문에 네, 물감을 조금 아낌없이 이렇게 버려주세요. 자, 이 갈색은 베이스가 되는 색상이기 때문에 이 모서리 부분들, 이 테두리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다 찍어주시면 되고요. 물론 과하지 않게, 너무 과하면 안 이뻐요. 나중에 이런 꼭지점, 모서리 부분은 검정색으로 포인트만 찍어줄 거예요. 네, 이렇게 갈색을 표현해주고자 하는 부분들에 이렇게 힘 주지 않고 눌러줍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갈색을 제가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칠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칠했다기보다는 살짝 눌러줬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원하는 부분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을 때는 사실 물이 필요 없습니다. 물 타지 마세요. 물 타면 이게 색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뭉그러져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치핑 기법을 할 때는 물이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도 찍지 마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이 절반을 녹슨 표현을 일단 브라운으로 해봤습니다. 네, 해봤는데 여기에 이제 포인트 검정으로 한 번 더 모서리 부분에 찍어 보겠습니다. 이제 검정색은 이 부분으로 할 거예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덜어낼수록 짜잔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끝에 있는 이렇게 끝 모서리 있죠? 네, 이런 부분에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검정색으로 찍어냈어요. 이거는 정말 보일랑 말랑 살짝 보일 정도만 이렇게 찍어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야말로 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찍어내는 기법이 바로 치핑 기법인데요. 네, 뭐 다른 도구로도 찍어낼 수 있겠지만 저는 스펀지가 가장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네, 하기도 좀 이렇게 간편한 면도 있어서 저는 스펀지로 찍어내는 기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갈색 위에 검정으로 착착착착 찍어주니까 더욱 부식된 느낌이 나죠. 나중에 사진으로 다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치핑 기법 잘 보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네, 재료도 너무 간단하고 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름때를 표현해주는 그런 방법, 이 도료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주는 드라이 브러싱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네, 이 실버를 이용할 건데 네, 오늘 했었던 이 치핑 기법 위에 다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